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포인트 떨어진 23%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세 사기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법 등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50%, 여론 25%, 대학생과 언론의 평가 25%의 비율로 지도부를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적용되던 용적률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11%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는데요. 취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긍정평가가 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8%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긍정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외교 등을, 부정평가자는 경제와 소통 미흡 등을 주로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도 7%포인트 내린 30%를 보이며 현 정부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각각 2%포인트씩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차기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조국 대표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둘은 각각 15%와 7%를 차지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법 등이 주요 의제였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주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이번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던 약속을 행동으로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 데 대해선 환영한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예산을 고민해야 하니 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개혁신당이 다음 달 중순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뽑기 위한 규정을 정했는데요. 절반은 당원 투표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여론 25%, 대학생과 언론의 평가를 25% 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는 5월 중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언론인 평가 25%를 반영해 지도부를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이 규정은 향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당원의 투표를 절반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창당 때부터 열의를 보여준 당원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과 언론인은 권역별 토론회의 평가단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인을 곁에서 지켜본 언론인의 평가도 중요하다며 희망자 가운데 일정 수를 추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직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며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해마다 G7 의장국은 논의에 도움이 될 만한 국가를 정상회의에 초청하는데요. 올해 우리나라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서방의 7개 선진국이 속한 그룹을 말합니다. 해마다 이 가운데 의장국이 정해지는데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재량껏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회의 참석을 위해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초청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올해 G7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국가들이 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오는 11월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G7 외교장관 회의 참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의 기능을 높이고 경관을 개선하려고 만든 도시 관리 계획인데요. 서울시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적용되던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120%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내 모든 계획구역의 공개공지 조성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에만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이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가지의 35%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해당하는데 그간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 밀도 관리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체계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손질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시는 이 밖에도 용적률 하향 규정을 없애고 도시정책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재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주로 강북과 강서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습니다. 일부 국립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증원 규모의 50에서 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수용해 속도가 붙으면 다음 달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올 예정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와 관련한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경북대와 충남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이 다음 해 의대 신입생을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뽑게 해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대학들은 모집 정원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전형 시행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수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의견과 이미 시장가에 반영됐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반감기가 되면 새로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가 줄어서 일부 전문가는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각에서 이미 가격 상승이 시장가에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10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보다 2% 오른 62,749달러였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비싸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내 유가의 꼼수 인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석유류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석유류와 관련해서는 기름값을 과도하게 높일 수 없도록 범부처 점검단 등을 통해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늘린다며 오는 6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사가 약해지며 대체로 맑은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짙은 황사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황사는 다소 약해졌는데요. 다만 경남과 울산,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 아직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황사가 점차 물러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울산, 부산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퍼지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남 지역은 20에서 60mm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